오늘은 시황이나 뭐 투자 전략 같은 그런 것들은 올리지 않고, 제가 35년 동안 트레이딩을 해오면서 만났던 여러 그 수백 명의 트레이더들 중에서 가장 최고수의 트레이더 4명을 대한 만났고 얘기했던 기억에 남는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하는 시간으로 해봤습니다. 4명의 투자 고수를 선정한 기준은 35년간 만나보았던 트레이더들 중에서 주식이나 선물이나 투자 수익이 천억 원 이상을 기록했던 자타공인의 고수들이고요. 실력이나 아니면 멘탈이나 배팅에 대한 결단력, 자금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경할 만한 트레이더들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젊은 트레이더도 있지만은 존경의 의미로 모두 존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유의할 점은 실명은 거론을 안 했습니다. 이분들의 허락을 득하고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실명은 언급을 안 하고, 혹시 이분이 이 사람일 것 같다 해서 댓글에서 달거나 하는 것도 자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이라 하나하나 찾아보면 그 상황을 검증을 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상황이나 종목이나 주가 등에 대해서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보나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에피소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정보는 조금 왜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국의 외국의 어떤 투자 고수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다루는데, 한국의 이런 투자 고수들에 대한 콘텐츠가 너무나 없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비인님입니다. 우량주 투자, 주식이죠. 주식의 고수입니다. 이 분은 제가 1999년에 제가 처음 제 책이 나왔었습니다. 내궁합에 맞는 주식 투자 전략이라고. 책 제목은 조금 촌스럽지만 지금이야 서점에 가면 주식에 관련된 책이 수백 권이 있죠. 하지만 어떤 트레이더가 실전 매매를 바탕으로 쓴 책은 거의 제 책이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일본의 주식 서적을 번역해서 놓거나 아니면 기술적 분석 책이나 이런 영문 기술적 분석 책을 번역한 그런 식의 좀 조잡한 책들이었는데, 트레이더의 책으로서는 제 책이 거의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 부문에서는 베스트셀러 2위까지 올랐었던 진짜 무명의 저자가 썼음에도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환호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99년에 강연회를 열었는데 이분이 왔었죠. 그래서 강연이 끝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강연하는 것 중에 99%는 이미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거다.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저도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죠. 내가 한 얘기를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하니까. 근데 1%가 자기가 이건지 아닌지, 이것인지 저것인지 자신도 잘 확신에 설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답을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수들의 강의는 대부분은 사실 본인이 다 알고 있는 얘기를 고수들도 얘기를 할 겁니다. 강연에 참석한 청중들이 그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1%라도 만약에 그 사람의 강연에서 어떤 것을 건진다면 제 영상에서 어떤 99%는 다 내가 이미 아는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1%라도 내가 모호하거나 어려워하는 어떤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준다면은 그 영상을 보거나 그 강연을 들은 가치는 100배 이상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빈님은 그 당시에 이제 4.99% 주식 종목이죠. 지분율이 4.99%인 이때 첫 만남 때 얘기는 아니고요.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백억 자산가가 됐을 때 얘기입니다. 4.99% 지분율을 보유한 종목이 10개 종목이 넘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사실 주식을 이런 식으로 많은 종목을 많이 보유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다 하고 놀랐었죠. 근데 이 친구는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매일매일 한 1000계약 정도의 선물 데이 트레이딩을 하던 때입니다. 스케이핑이 아니고 그냥 데이 트레이딩으로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종가까지 가져가는 그 당시 1000계약이면은 이게 중간에 선물 계약수가 반으로 나눠졌죠. 금액이 기준이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물 계약수 기준으로 보면 한 2000계약 정도 되죠.
본인은 그렇게 하루에 2,000계약씩 선물을 매매하는 것을 도저히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분야가 아니면은 서로 상대방이 상당히 대단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것을 느꼈었습니다. 이분이 많은 금액을 번 것은 2008년 서브프라임 때입니다. 이때 이제 수백억 자산가라고 그랬었는데, 서브프라임 때 그 코스피 지수가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졌었죠. 단기간에. 2008년에 그렇게 떨어진 상태라 이제 뭐 100억 밑으로 잔고가 내려앉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빈님은 그 당시에 이제 더 많은 레버리를 사용해서 거의 풀베팅을 했죠. 그래서 서프라임 때 상승하면서 이제 거의 제가 여러 번 많은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그 월봉을 보여드렸었는데, 거의 2008년, 2009년 초가 전 세계 그 미국이나 한국 시장이나 다 한 15년, 20년 사이에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거의 풀베팅을 한 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뭐 수백억 자산가로, 지금은 NJ투자도 뭐 활발히, 그 당시에도 뭐 10여 년 전의 얘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뭐 수천억의 자산가가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가장 좋았던 점은 자신의 힘으로만 매매를 하지 않고 뭐 증권사에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을 프리랜서 같이 계약을 맺어서 좋은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 종목에 대해서 수익이 크게 발생하면 또 상당한 부분을 인센티브로 주고, 그래서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의 그 능력을 상당히 이용하다는 건 좀 그렇죠. 다른 사람의 능력을 많이 도움도 받고 그런 투자가 탁월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한 능력이죠. 다른 사람을 쓰는 것도 그에 대한 보상을 줘야지 그 사람도 좋은 정보를 결국 주는 것이니까요. 근데 정보라기보다는 이제 좋은 종목에 대한 것을 진짜 훌륭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가져오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뭐 이런 것이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뭐 50억, 100억 이상의 투자자가 된다면 자신의 힘으로만 매매를 하지 않고 진짜 능력 있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함께 같이 더 많은 그 자금을 굴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와인님인데, 선물 투자의 고수시죠. 저의 선배님인데, 한국 시장 초기의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최고수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초에 이제 이분의 선물 투자에 대한 강연회 때 처음 만남을 가졌고, 제가 그 약속을 잡고 강남의 사무실로 방문을 했었죠. 방문을 했는데, 특이하게 이제 매매하시는 사무실에 탁구대가 있더라고요. 탁구도 치고 이랬는데, 여직원이 탁구를 같이 쳐보라고 탁구를 쳤습니다. 근데, 한 판에 제가 이겼는데, 나중에 그 여직원이, 여고에서 선수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판에 지고 나니까 이제 설렁설렁 쳤다가 아마추어한테 지니까 열이 받았는지 이제 굉장히 이제 신중하게 쳐서 그 다음에는 뭐 계속 제가 졌죠. 이분도 이제 저도 이제 상상하기 힘든 얘기인데, 선물 오버 그런 거 이제 묻는 건 사실 좀 실례긴 한데, 선물 오버나잇을 몇 계약 정도가 최대로 해보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7,000계약까지 오버나잇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7,000계약이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선물 14,000계약이죠. 보통 뭐 외국인이나 뭐 이런 순매수 포지션에 볼 때 뭐 10,000계약, 20,000계약 그 정도인데, 어쨌든 14,000계약을 한 개인의 입장으로서 오버나잇으로 선물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배짱이나 그런 거는 제가 뭐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배짱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런 투자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분입니다. 세 번째는 빈님이라고, 이분은 주식 투자의 고수시죠. 그래서 2000년 초에 대우증권에서 그 증권사 고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티 같이 호텔 룸을 회의실 같은 데에서 이제 고수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뵀죠. 근데 저는 당시에 뭐 이렇게 이분들 같이 많은 그 수익을 올렸던 사람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던 그 최초의 그 증권 주식책을 썼었죠. 그래서 고수건 하수건 뭐 사실 제 책을 사서 보지 않았던 주식 트레이더가 거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뭐 다른 책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도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그때 얘기를 나눴었죠. 이 양반은 나중에 동원증권 지점장과 한번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 이 빈님이 하이닉스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 있다. 근데 그 증권사 이제 신용 물량도 많이 들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점장이 상당히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이닉스가 현대같이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하이닉스였는데 이제 거의 파산의 위기였죠. 이제 그 종목 자체가 관리 종목이 되고 뭐 상장 폐지가 될 위험성까지 몰려서 뭐 계속 하한가를 쳤었죠. 이때는 뭐 하한가가 제 기억으로는 한 6%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속 하한가가 굉장히 많았었죠. 지금같이 30%면 몇 번 하한가가 아니지만 계속 매일매일 하한가를 쳤었죠. 하루에 뭐 10억 주가 거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종목이었죠. 하이닉스가. 그래서 이렇게 연속 하한가를 치다가 그 당시에 뭐 감자도 아마 30대 1로 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틀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면서 이제 매일 이제 상한가를 치기 시작했죠. 근데 이분의 대단한 거는 이제 하한가 물렸을 때도 뭐 버틴 거를 이거 대단하다고 할 수 있을지, 결과는 어쨌든 좋았었으니까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연속 상한가를 치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큰 손실이 나면 본전 정도 되면은 이제 지긋지긋해서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그런 연속 상한가에도 계속 그 하이닉스 주식을 보유를 하고 끝까지 그 수익을 취했죠. 진정한 고수의 그 매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분이 이제 S님인데, 이제 옵션 시스템에서는 한국 최고의 고수이십니다. 이분은 그 2007년인지 2008년인지 제 그 사무실에 한번 방문하셨던 적이 있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그런 건 좀 실례되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자금이 어느 정도 되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100억이 좀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 제 자금보다는 상참 적은 규모였었죠. 하지만 2008년 이제 10월 서브프라임 때 이분은 이제 시스템을 주로 옵션으로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0월 차트를 보면 선물 그때 상한가가 10%였죠. 근데 10월에만 선물의 상한가, 하한가가 6번이 있었습니다. 엄청났었죠. 지금 평생 이 상한가를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뭐 서킷 브레이크 같은 거는 보셨겠죠. 하지만 선물이 상한가거나 하한가 가서 거래가 더 이상 안 되는, 그러니까 더 이상 가격이 안 움직이면서 거래는 되죠. 근데 상한가 잔량이 쌓이면은 더 이상 가격 변동이 없이 유지가 되죠. 이렇게 선물이 상한가나 하한가가 되면 그 당시 이제 주식은 15%가 상한가였기 때문에 선물은 멈춰 있는 거죠. 하지만 옵션은 뭐 선물이 10%에 멈춰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 올라갈 수가 있죠. 옵션이란 것은. 그래서 2008년 10월에 진짜 초대박이 나셨습니다. 근데 저도 이때 시스템을 운영을 했었는데 장이 보통 9시에 열려가지고 10시까지 한 5포인트가 왔다 갔다 위로 왔다 갔다 아래로 갔다가 뭐 이렇게 움직이니까 보통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그 시황에서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보통은 트레일링 스탑을 씁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때 셀로 들어갔을 때도 내려갔다가 이제 최저점을 찍고 예를 들면 한 1% 정도 아니면 뭐 2포인트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던 것도 청산을 하게 되죠. 거꾸로 이제 바이 포지션도 고점 대비 되돌림이 뭐 2포인트나 1%나 이 정도 일어나면 이제 청산을 하게 그렇게 대부분 짜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그 청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성적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운영을 했죠. 근데 2008년 10월 서브프라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9시 반 이전에 뭐 5포인트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바이로 들어갔든 셀로 들어갔든 모조리 그 청산당하는,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쓰던 시스템을 쓰면은 모조리 청산당하고 뭐 6번 상한가 하한가를 갈 때는 들어간 시스템이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죠. 하지만 이분은 어떤 트레이딩 스탑으로 청산을 억제하고 진입가 기준의 어떤 로스컷을 기준으로 청산을 하는, 그래서 이런 고변동 성장, 최근에 나스닥 같은 장이죠. 뭐 12%가 오르거나 이럴 때 장중에 막 3, 4%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기존의 그 평범한 장에,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20 미만에서 쓰는 그런 시스템이나 매매 전략을 썼다가는 이런 고변동성 장에서는 다 중간에 되돌림에 청산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변동성 장에는 로스컷을 기준으로 청산을 해야 된다. 이것은 시스템이나 손매매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뭐 10배 이상의 커다란 수익을 이 시기에 내셨을 겁니다. 뭐 대단하신 분이죠.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위아래 10%로 상승이나 하락이 제한된 선물이 아니라 옵션의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고스란히 그 2008년에 대폭락장 그리고 대반등장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투자 고수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빈님하고 도대체 주식으로 아니면 선물로 매매를 하면
고수라고 하는 거는 과연 투자로 얼마나 벌면 고수라고 명칭을 줄 수 있을까? 골프로 보면 골프는 이제 프로 자격증 시험이 있죠. 그리고 프로 대회 나가서 뭐 우승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축구 같으면 프리미어 리그를 진출했거나 아니면 야구로 따지면 메이저 리그로 진출했거나 그 정도는 이제 초초 고수고 그냥 평범하게 뭐 프로 선수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고수는 얼마 정도 번 사람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트레이딩 그 HTS라는 게 열리면서 젊은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이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뭐 10억, 20억, 30억 정도 벌었던 고수들은 굉장히 발의 차이가 많았었죠. 그래서 그 빈님하고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은 그래도 선물이든 주식이든 100억 이상은 벌어본 사람을 고수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뭐 10억이나 20억 번 친구들은 뭐 뚜렷한 투자 철학이나 뚜렷한 투자 원칙이 있어서 벌었다기보다는 그냥 시장을 잘 만났고 멋모르고 투자했는데 초보자의 운으로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향후의 하락장이나 그런 장에 그 돈을 계속 지킬 수 있을지도 검증이 안 된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을 오랜 기간 겪으면서 100억 이상을 번 트레이더들이나 그래도 트레이더의 고수라고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이런 그 지금 4명의 고수들은 뭐 고수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초고수들이죠. 트레이딩에 대한 마음가짐이 일단 트레이딩을 좋아하고 그렇죠. 트레이딩에 대한 그 애정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30억을 버는 투자 그 트레이더가 있다면은 이 주식이 계속 위험하고 지금 상승장이고 매매하기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렇다면은 뭐 30억을 가지고 작은 그 당시에는 꼬마 베이팅 같은 거를 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때 뭐 강남에 작은 베이팅을 샀는데 그게 지금 수백억이 돼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트레이딩이 일단 좋아서 하는 분들이라 뭐 100억, 뭐 200억, 500억, 1000억, 뭐 몇천억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100억을 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돈이란 게 뭐 더 이상 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 100억이 계속 매매를 하다가는 또 없어질 수도 있는 돈이고 하지만 이 제가 말한 이 4명의 고수들은 그렇게 뭐 얼마에 벌었기 때문에 매매를 그만둘 정도의 애정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았던 분들입니다. 트레이딩을 할 때가 자신의 자존감이 가장 높아지고 가장 재미있고 인생의 어떤 카지노에 가서 배팅을 하는 것보다 이 시장에서 트레이딩하는 것에 더 희열을 느끼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가장 희열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배팅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실이 났구나 또 그런 손실을 직접 맞닥뜨리고 폭락에 특히 시장의 최근같이 막 나스닥이 5%, 5%씩 계속 폭락을 해서 한때는 뭐 20% 수익이었던 종목이 뭐 한 일주일 만에 마이너스 뭐 10%, 20%로 내려가는 그런 참담한 상황들도 겪게 되겠죠. 트레이더들은. 하지만 이런 배팅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폭락의 시기,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때나 아니면 SK 그 하이닉스가 파산되는 위기에 몰렸을 때 하이닉스에 투자를 해서 아니면 서브프라임의 그 폭락될 시기에 그 레버리지를 풀로 땡겨서 그 저점에서 풀배팅하는 과감한 시도를 보여주고 그런 폭락의 시기에 대박을 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들 레버리지 사용의 귀재였죠. 자신의 뭐 100억이 있으면 100억만 딱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100억을 이용해서 최대한 뭐 레버리지를 더 풀로 일으켜서 더 큰 배팅을 주로 선물 매매를 하면 대부분은 레버리지를 그냥 쓴다고 봐야겠죠. 레버리지 사용의 귀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중간에 뭐 수익을 털지 않고 수익의 끝까지 참는 거 이것이 사실은 그 폭락이나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보다 이 정도 벌었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이것을 청산해서 수익을 확정시키고 싶은 그 욕구를 끝까지 참고 수익의 끝까지 보유를 하는 그 배팅력이야말로 이 고수들에게서 본받을 가장 중요한 그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시황이나 이런 투자 전략 이런 얘기 다 하지 않고 제가 35년 동안 만나왔던 트레이더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4명의 그 투자 고수들에 대한 가벼운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높은 수익 시장에서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